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전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문제입니다.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책들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수용한 상황에서 이 육자회담의 한중 수석 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대북 제재에 중국이 이 동참할 뜻을 밝힌 배경 뭘까요? 예, 사실은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뒤에 미국으로 봐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자고 했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을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많은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을 조율하는데 한 2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이 제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양자 제재를 이제 시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핵무장론도 등장하고 사드 배치하는 것을 미국과 공식적으로 해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중국으로 봐서는 이게 빨리 제재안을 좀 마련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것이 이제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네. 그 사람이 와서도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결의안에 따라서 중국은 충실하게 이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더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중국은 이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와 같은 이 전례 없이 강한 제재안을 수용했습니다만 이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 조치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유 공급 중단이 없으면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1월 26일 캐리 국무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러 중국 베이징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이제 캐리 국무부 장관이 요구한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광산물 수입을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북한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다른 나라에 기항하는 것을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3가지를 요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이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북한 붕괴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아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많이 중국 측에서 보면 캐리 국무부 장관이 의견을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광산물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석탄을 포함해가지고 금, 티타늄 같은 거 수입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문제인데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원유 공급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연료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공장이 돌아가야 북한 주민들의 예를 들면 의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산해낼 수 있는데 네. 이런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서 올 수 있는 민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의 수출 중단과 로켓 발사 연료의 수출 중단은 네. 허용을 했지만 이 대북 원유 중단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라고 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북한 군부가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보세요? 네, 북한 군부는 타격을 많이 입는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네. 북한 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제하고 달라서 네. 4가지 경제로 나누거든요. 네. 첫 번째 경제가 소위 말하는 내각 경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경제가 군수 경제고 세 번째 경제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인 궁중 경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제2경제 또는 이제 군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왜 그러냐면 북한 군부가 운영하는 석탄, 광업 이런 그 회사들도 있고요. 네. 또 북한 군부가 여태껏 여러 가지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국과의 소화기 밀매들을 통해서 이 군수 공장을 돌리고 또 핵 및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자금들을 확보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또 항공유가 결국은 하나도 못 들어오게 되면 민항기도 마찬가지지만 군용기 자체가 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부로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고요. 네. 이 타격이 자칫 잘못하면 바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자, 그렇지만요. 이 북한이 이미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 제재를 하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 북한 스스로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협상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세요? 예, 이게 고강도 제재이긴 한데요.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은 사실은 그전에도 쭉 제재를 받아왔고 또 이런 아무런 제재를 받기 전인 1990년도 중반에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홍수고 북한말로 하면 큰 물이 났을 때 몇 년 네. 동안 엄청나게 그 위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네. 식량 위기, 그다음에 뭐 경제 위기, 외환 위기, 엄청난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이걸 극복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것이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유엔을 통한 집단 제재와 그리고 다른 국가들, 개별 국가들의 그 독자 제재 또는 양자 제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단순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만으로 네. 평가하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네. 이런 양쪽의 제재안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상당한 대북 제재의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 군부와 북한 정권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에서는 한 발을 좀 빼는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예. 중국은 오늘도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어떻게 예. 흘러갈 걸로 전망하세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한 번, 두 번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다웨이 이 사람이 원래는 뭐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사드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한국을 찾아왔고 옛날에 주한 중국 대사도 한 것도 있고 또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오랫동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 김에 다양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청와대도 예방하고 그래서 4박 5일 동안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는 사실은 중국이 관여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한국의 입장에서 오로지 한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관여하는 것은 옛날 여전히 중국이 자신은 청나라고 대한민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중국이 빨리 이 틀을 벗어나야 온전한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책들이 주로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힌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러시아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안 처리가 좀 미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는데 결국 러시아가 동의할 걸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요. 네. 사실은 러시아가 몽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두고 중국하고 미국하고만 주로 부각이 돼서 나타나고 러시아의 역할이나 러시아의 존재나 러시아의 위상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몽리를 부리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육자회담이 열리고 그러면은 대한 러시아의 위상도 또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국가 이익도 좀 찾아야 되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이쪽 분야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문제에 보면
그 자금책들이 러시아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어서 네네.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좀 화가 났거든요. 사실은 이 자금책뿐만이 아니고요. 네. 자금책도 그렇고 부품을 조달한 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는데 네. 부품이 주로 이런 나라들에서 왔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리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게 포함이 되니까 러시아로 봐서는 적잖이 기분이 상할 수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어긋나거나 또는 목리를 많이 부려가지고 뭐 아예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 정도는 뭐 가능하더라도 네. 이번 주 내로 이 안보리 결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요. 이 시리아 문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네. 푸틴 대통령하고 서로 전화도 통하고 네네. 또 케리 국무부 장관하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하고도 서로 회담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시리아 휴전 협정안에 동의를 해서 지금 네. 발효가 됐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냥 중국과 미국을 무시하고 목리를 부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였습니다.